6월 초순에 유모 겸 가정부 아가피아 미하일로브나는 금방 손수 소금에 절인 버섯 반지를 우물어 날아가다가 그만 헛디뎌 나가 넘어지는 바람에 손목을 접질리고 말았다. 그리하여 학교를 갓 졸업한 수다스런 젊은 공이를 불러왔다. 그는 유모의 팔을 진찰하더니 그것은 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찜질을 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는 눌러앉아 오찬을 같이 하게 되었는데 봄에 유명한 문필가인 세르게이 이와노비치 꼬즈니쉐브와 더불어 담화를 할 기회를 가진 것을 자못 흡족하게 여기는 모양으로 사물에 대한 자기의 개명된 식견을 과시하기 위하여 지방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여러 가지 하찮은 풍설들을 두루 이야기하면서 지방자치 사업이 아주 말이 아니라고 하소를 하였다. 세르게이 이와노비치는 의사의 이야기를 유심히 귀담아 들으며 이것저것 질문을 하였다. 그러고는 새로운 이야기 상대자가 나타난데 저욱이 활기를 띠고 점차 담화에 열을 올려 몇 가지 정확하고도 무게 있는 의견을 피력하여 젊은 의사를 감복해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재치 있는 흥겨운 담화를 하고 난 뒤에는 의뢰이 느끼는 레윈이 흔히 보아온 그런 유쾌한 심정에 휩싸였다. 의사가 떠나간 후 세르게이 이와노이치는 낚시질을 하러 강에 나가자고 말하였다. 그는 낚시질을 좋아하였는데 마치도 자기가 이런 부질없는 장난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것을 내심 자랑으로 여기기라도 하는 듯 싶었다. 마침 레위는 받치며 목초지를 돌보려고 하던 참이어서 강까지 형을 이륜 마차에 태워다 주겠노라 선뜻 대답하였다. 때는 바야흐로 여름철에 접어들어 올해의 수확은 이미 결정되나 다름없고 다음 해의 파종에 대한 걱정이 시작되며 목초를 베어들일 때가 멀지 않은 그런 시절이었다. 그리하여 남액은 모두 이삭이 패었으나 아직 채 여물지 못한 푸르스레한 가벼운 이삭들이 바람에 흔들거리고 새파란 귀밀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누런 풀포기와 함께 철늦은 곡식밭 속에서 들쑥날쑥 고르럽지 못하게 머리를 축여들고 이른 메밀은 벌써 싹이 돋아나 지면을 뒤덮었다. 그리고 마소의 발굽에 다져질 대로 다져져 바위등처럼 된 휴경지도 영 보습날을 받지 않은 소록기를 남겨두고는 반나마 갈아엎었다. 밭 가운데 무덕무덕 쌓인 메마른 퇴비더미들은 향기로운 풀들과 함께 황혼의 대기 속에 훈훈한 냄새를 풍기었으며 저지에서는 마른 싱아대가 거뭇거뭇 포기를 이룬 알뜰한 목초지가 농군들의 낯을 기다리며 무연한 바다처럼 물결치고 있었다. 그것은 1년 농사에서 해마다 반복되며 해마다 농민들로 하여금 있는 힘을 죄다 짜내게 하는 수확기를 앞두고 짤막한 휴식이 닥쳐오는 그 시절이었다. 작황은 매우 훌륭한 데다 쨍쨍하게 맑은 무더운 여름날이 계속되고 짧은 밤에는 축축히 이슬이 내리었다. 목초장으로 가려면 숲풀 속을 지나가야만 하였다. 세르게이 이와노비치는 줄곧 실룩 우거진 삼림에 아름다운 경치에 황홀하여 누릇누릇 타겹이 돋아나고 이제 꽃 필 날이 멀지 않은 음달진 쪽에 검푸른 늙은 보리수를 동생에게 손짓해 보이기도 하고 녹보석처럼 빛나는 새로 난 어린 나무 순들을 어린 나무 순들을 가리키기도 하였다. 하지만 레위는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거나 혹은 남이 말하는 것을 듣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말로 해서 오히려 자기가 본 그것의 아름다움이 훨씬 덜어지는 것만 같이 느껴졌던 것이다. 그는 지금도 마지못해 형의 말에 대꾸하면서도 자연 속으로는 땅궁리를 하게 되었다. 드디어 숲풀 속을 벗어나자 그의 온 정신은 언덕 위의 휴경지로 쏠리었다. 거기는 아직 누렇게 풀이 무성한 데도 있고 네모 반듯하게 여러 조각으로 갈라놓은 곳도 있고
풀을 베어 무대기로 재워놓은 곳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벌써 갈아엎은 곳도 있었다. 들판으로는 짐수레들이 꼬리를 물고 지나갔다. 레위는 짐수레의 수요를 세어보고 그만하면 실어낼 것은 죄다 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저기 마음이 흡족하여졌다. 목초지를 눈앞에 보매 그의 생각은 곧 풀을 베어들이는 문제로 넘어갔다. 그는 언제나 목초를 거두는 일에서 무엇인가 유달리 가슴을 설레이는 흥분을 느끼곤 하였다. 목초지에 당도하자 레위는 말을 멈추어 세웠다. 무성하게 자란 풀밭에는 아직 밑뿌리에 아침 이슬이 남아있었다. 그래 세르게이 이와노위치는 발을 적시지 않을 양으로 그냥 목초지로 마차를 몰아 농어가 잡히는 강가의 버드나무 숲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냥 목초지로 마차를 몰아 농어가 잡히는 강가의 버드나무 숲까지 데려다 달라고 청하였다. 레위는 목초를 깔아뭉개는 것이 매우 아깝기는 하였지만 하는 수 없이 풀밭으로 마차를 몰아넣었다. 싱싱하니 자란 풀들이 마차 바퀴와 말의 네 다리에 휘감기며 이슬에 젖은 바퀴살과 굴대의 쌀악 같은 씨를 뿌리었다. 형은 버드나무 숲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아 낚싯대를 꺼내었다. 레위는 말을 한 옆에 끌어다 메고 바람결에도 설레이지 않는 넓은 바다와도 흡사한 푸른 풀밭으로 헤치고 들어갔다. 가끔 물에 잠기는 질펀한 곳에는 씨가다 여문 비단결같이 부드러운 풀이 거의 허리를 쳤다. 풀밭을 가로질러 행길에 나선 레위는 한쪽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 꿀벌통을 들고 오는 한 노인을 만났다. 아니, 그건 잡아오나 포미치. 잡아오는 게 다 뭐합니까 나으리님. 제 집걸 놓치지만 않아도 다행입죠. 이 망할 놈이 글쎄 2번째나 벌써 도망을 치지 않았습니까? 요행 젊은이들이 뒤쫓아가서 붙잡아 주었죠. 나리님네 밭에서 밭갈이 하던 애들이 보고 얼른 말을 풀어 내줘 달려갔었죠. 그건 그렇고 자네 생각이 어떤가, 포미치? 그만 풀베기를 시작해야 하나? 혹은 좀 더 기다려야 할까? 글쎄요. 저희는 성뼈도르날 구력 6월 29일까지 기다리곤 합지요. 하지만 나리님네는 언제나 남 먼저 베기 시작했었죠. 어쨌든 상관이 있습니까? 풀이 이처럼 잘 자랐으니 올해는 마소들이 풍년을 만났었죠. 근데 날씨는 어떨 것 같나? 그야 하늘이 아는 일이 있죠. 근데 날씨가 좋은 것 같기는 합니다만 레위는 형 있는 곳으로 돌아왔다. 고기는 통 잡히지를 않았다. 그렇건만 세르게이 이와노위치는 조금 더 갑갑해하는 기색이 없이 아주 기분이 유쾌한 듯 하였다. 레위는 형의 의사와의 담화에서 자극을 받아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눈치를 엿보았다. 그런데 한편 레위는 그가 반대로 될수록 속히 집으로 돌아가 내일의 풀베기의 일꾼들을 불러내도록 지시하고 크게 그의 관심을 끌고 있는 풀베기 문제를 한시바삐 해결짓고 싶어 못 견딜 지경이었다. 그만 돌아가 보시오. 그는 말을 꺼냈다. 뭘 그리 서두를 게 있나? 좀 더 이따 가지. 한데 참, 넌 물에 빠진 생쥐처럼 그게 무슨 꼴이냐? 고기는 잡히지 않는다만 그래도 기분이 상쾌하구나. 대체로 사냥이니 고기잡이니 하는 게 좋다는 건 바로 자연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지. 자, 이 강철 같은 잠잠한 강물은 얼마나 아름다우냐. 형은 말하였다. 이 강변의 풀밭을 바라보느라면 하고 그는 말을 이었다. 난 언제나 한 가지 수수께끼가 머리에 떠오른다. 그건 말이지. 저 풀들이 강물을 보고 우리 같이 놀아보세, 헤엄쳐보세 하고 말하는 것 같단 말이야. 전 그런 수수께끼는 모르겠는걸요. 레위는 흥심없이 대꾸하였다.